이거 손이 안 익네. 자, 볼게요. 자, AX라고 하는 것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이고, X가 A란 뜻은 아닙니다. X라고 하는 것이 A 근처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방향성이라는 게 당연히 있겠지요. 사실 수직선상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임의의 X, 돌아다닐 수 있는, 움직이는 임의의 값이 있어. 그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건데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맞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거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그거를 좌극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은 우극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에서 ax라는 것이 a가 아니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a가 아니면서 어디에 가까워지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극한을 할 때.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약간 직관적으로 우리가 값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x는 a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 fx는 L이라는 것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L을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확대를 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주 미세한 부분만 확대를 하더라도 결국 선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x는 a라고 하는 점이 있대. 그럼 a에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했으니까 점이 여러 개, 수억 개가 있을 거잖아. 아주 작은 틈을 보더라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점은 과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점과 이 점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 또 얘를 엄청나게 또 확대를 해준다면 결국 또 선처럼 보일 것이고 여기에 또 A가 들어있다면은 우리는 이 정도를 선택한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 또 점점 다가가서 여기를 또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또 확대를 해주면은 또 엄청나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점과 점 사이에는 언제나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A 바로 옆에 있는 점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 기호가 이거란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즉 a 바로 옆에 x값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함수값은 어디에 굉장히 가깝습니까? 이런 질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가까이 가니까 l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다가가더라도 바로 오른쪽 걸 찍으면 뭐 이 정도 있을 거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양쪽이 똑같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수렴한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으로서 우리가 표현해 준다라는 것이요. 간편하게 말할 때는 한 번씩 이런 걸 쓸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앞에 걸로 이용을 한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렇게 보면 상수함수일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c 값으로 일정하잖아. 그럼 당연히 극한값은 뭐다? c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렴한다. 그 말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그럴까? 진다. 또는 특정 값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해설 보시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이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요거를 살짝 한번 볼게요. 저기 구멍이 났어. 자, 1에서 정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의가 안 돼요. 자, 봐요. 자, 어떤 fx라고 하는 것을 x 더하기 1이라고 쓴 것과 fx라고 하는 것을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쓴 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위에 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근데 밑에 거는 이걸 정리를 하면은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에 x 빼기 1이라고 해서 약분하고 우리는 x 더하기 1만 남으니까 요걸로 쓸 거다 이 말인 거잖아. 근데 식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상황,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식이 주어졌을 때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 상황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항상 분모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이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뭐 먼저 생각해야 돼? x 빼기 1이라는 것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것은 뭐가 안 돼? 1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서 표현했을 때 x가 1이 아니다라는 실수 전체이긴 한데 x는 1이 아닐 때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직선이긴 하지만 어디서? x가 1인 거에서는 구멍이 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함수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x가 1입니까? 아닙니까? 1은 아니다라는 거지. 1 바로 옆에 있는 것과 1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오른쪽 왼쪽. 그러면 약간 왼쪽 거는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거라. 근데 조금씩 1에 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니까 함수값도 2에 가까워질 거다. 오른쪽에서 가도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향해서? 2라는 값을 향해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은 2라고 우리는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의사항은 요겁니다. 빨간색 표시한 거. 다음 저 읽어보면은 함수의 극한값 L은 이미 도달했거나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의 함수값. 아까 전에 내가 표현했던 말과 비슷한데 좀 더 그럴듯하네요. 그죠? 저 말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라는 말이 있네요. 아까 방금 예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함수 x는 a에서 함수값 fa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값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방금 했던 내용이 되겠지요. 자, 저런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 자, 함수의 발산이라는 것은 수렴이 아니다. 그 말은 발산한다. 발산이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의 발산하면은 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요런 그림이다 라는 거지. 요런 그림. 자, 가장 쉬운 예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장 쉬운 예로는 y는 x분의 1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인 거잖아. 자, 여기서 x가 양수로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0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함수값을 쳐다보면 어디에 있겠노? 저 위에 계속 올라갈 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분모라는 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숫자는 어떻게 돼? 분모가 양수로서 계속 0에 가까워진다면 숫자는 커집니다. 0.1분의 1은 10이고 0.01분의 1은 100일 거고
0.001분의 1은 1000일 거고 점점 얘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이 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이 0으로 가기는 가는데 양수로서 0으로 간다면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지요. 근데 음수로서 0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밑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한대로 점점 다가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무한대란 무슨 뜻이냐? 밑에 보시면 한없이 커지는 것, 숫자가 아니에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는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커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양수로서 계속 커진다면 플러스 무한대, 음수로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렴이란 정확한 값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 정해질 때, 발산이란 정해지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속 커지니까 정해지지 않고 계속 작아지니까 정해지지 않더라. 따라서 발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음의무한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고 하나씩은 똑같은 내용이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 x분의 1 구하기 뭐 이거는 방금 했던 내용이라서 생략, 이것도 생략. 조사해보자. 진동이란 말이 빠졌는데 여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수렴이라는 뜻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렴이라는 뜻은 뭐라고? 어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이다 라는 것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으로 일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럼 발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건데 방금 이야기했던 종류를 나눴죠. 간단하게 말하면 값을 특정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걸 세 가지로 구분하겠죠. 첫 번째,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세 번째, 진동하는 경우. 이 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열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진동 예시를 들면은 y는 sin x 양수점 한번 볼게요. 양수점 보면 자 점점 어디로 가요? 뭐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야. 계속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진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뭘까? y는 x분의 1 곱하기 sin x 이런 거. sin x 때문에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할 거란 말이야. 양수됐다, 음수됐다, 양수됐다, 음수됐다. 근데 얘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분모가 계속 커진다 생각하면 0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sin에다가 1을 곱하면 계속 자기 자신 값을 유지를 하겠지요. 2분의 1을 곱하면 그 폭이 약간 작아지겠지. 3분의 1 곱하면 더 작아지겠지. 4분의 1 곱하면 더 작아지겠지. 폭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단 말이고 점점 줄어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이 X축을 기준으로 점점 끄적끄적거리겠지요. 그럼 결국 X축이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 이 값은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나중에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고요. 지금 그래프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0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가.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살짝 봅시다. 첫 번째. 자, 극한을 조사해라. 분모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것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겠죠? 그래서 무한대. 즉 조사해라 했으니까 무한대가 답이 아니라 발산합니다. 이게 뭐 답인 거예요. 그것도 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답이 될 것이고, 자, 이것도 0으로 갑니다. 얘는 양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래프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번 그래프. 자, 얘는 뭐다?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절대값이 없는 것부터 완성을 시키시고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절대값이 없는 거를 생각하면 x는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x축과 점근선으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한 거? 절대값을 씌우겠대. 밑에 씌운 거나 전체 씌운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쪽 부분, 양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음수 부분은 양수로 싹 다 바뀌니까 이런 그래프더라. 따라서 x가 1이라는 거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면은 촥촥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한대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생겼을까? y는 x제곱분의 1. 이제부터는 그림을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약간 추측이 들어가야 돼요. x분의 1은 뭐였노?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 x분의 1. 그럼 제곱을 한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이? 이 부분이 제곱을 하면 커지는 거는 더 커질 것이고 요 1,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건 그대로 있을 거고 1보다 큰 값들은 더 커질 거고 1보다 작은 값들은 더 작아지겠지. 부호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결국 뭐라? 1차일 때랑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녀석들은 어떻게 되겠어? 뒤집히겠지 당연히. 왜? 제곱이라서 양수가 될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부호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럼 보라색이 최종적인 그래프다라는 뜻입니다. y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프 해석을 2에서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함수의 수렴이라 그랬습니다. 무한대로 가면 돼요. 아까 전에 사인 그래프 대충 이야기한 것처럼 가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수렴하면 하나 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가면 되겠고. 자, f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그래프 따라 움직이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쭉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g는 뭐 반대로 적용이 되니까 간단합니다. 자, 포커스 읽어만 보자. 자, 무한대라는 거, 무한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큰 수보다 더 커지는 상태, 계속 커가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무한소라는 것은 0은 아닌데 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대충 넘어갔던 플러스 무한대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자,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죠? 1차 직선이죠 일단. 최고차이 계수는 양수라고 한번 볼게요. 직선 이렇게 생겼어. 쭉 간다. 2차는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3차는요. 즉 1차는 휘어진 게 있어 없어? 없어. 한 번도 안 꺾여. 2차는 몇 번 꺾인다? 한 번만. 3차는 두 번. 자, 이때 1차잖아요. 그러면 양수 넣으면 양이죠. 음수 넣어도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음수 넣으면 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넣어도 제곱이기 때문에 양이 된다는 뜻이고, 양수를 넣어도 제곱이니까 양이 되니까 양수에서 출발해서 양수 쪽으로 끝나는 형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차는 음수 넣으면 세제곱이니까 음이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양수로 튀어나간다. 4차는 몇 번 꺾이겠어요? 3번 꺾이겠지. 그럼 뭐 4차는 짝수차잖아. 음수로 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양이겠죠. 4제곱이니까. 그럼 요렇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겠지요? 이 그래프 개형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고, 대략 이렇게 생겼으니까 1차가 무한대로 갈 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2차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둘 다 플러스 무한대 형태. 즉 홀수차는 아래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고, 짝수차는 위쪽으로만 쭉쭉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자, 이제 극한을 제대로 하는 상황이 되죠. 자, 우극한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다 간다. 좌극한이라면 왼쪽에서 다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오른쪽이니까 그 값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래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것이고, 좌극한이라는 것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왼쪽이니까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항상 이 뒤에 플러스 이런 게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반대로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 아까 전에 그래프를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함수값은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여기에 y값을 뭐 알파, 여기에 y값은 베타, 여기에 y값은 감마라 적고, 여기에 x값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쓸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fx는 x가 이렇게 쫓아간다 이 말이겠지. 요 옆에 바로 옆을 봐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어디에 가깝더라? 그냥 알파에. 마이너스가 점점점입니다. 예. 이것도 점점점입니다. 그 다음에 f의 a는 뭐죠? 진짜 a일 때 걸린 지점 생각해라. 그래서 이건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쭉 다가가는 형태. 어디쯤에 갈 거다? 감마라는 함수값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누군가는 알파라고 대답할 것이고, 누군가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생각해서 감마라고 대답할 거니까 한 가지로 대답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싸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더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똑같아. 그럼 결국 왼쪽에서 다가간다 또는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만 생각할 건데, 둘 다 어디에?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 가지로 대답밖에 안 되죠. 그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수렴하면 풀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향해도 똑같기 때문에. 그때 fx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림상으로 L이라는 것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극한 존재 조건은 뭐다? x는 a의 함수가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면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뭐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것은 L로 똑같다.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똑같다라는 뜻이고, 그게 성립이 된다면 극한값은 존재한다. 위에 보면은 그 역도 성립한다 그랬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좌우 극한이 같다는 뜻이고, 좌우 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똑같은 소리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주의. x는 a에서 우극한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 특가. 함수값과 극한값. 다른 거지요. 함수값은 진짜 그때의 값이란 뜻인 거고, 극한값은 그 근처의 값이란 뜻인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던 것처럼 요렇게 구멍 나 있고, 맞다. 점선은 기술을 써야지. 그런 거. 쭉. x는 a다. 쭉 간대. 근데 a에서는 여기에 함수값을 가진대. 자, 여기가 만약에 함수값이 5, 여기는 뭐 3이라고 할게요. 극한값은 얼마? 5라고 봐야지. 왜? 근처. 여기, 요는 어디 근처입니까? 5 근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실제 A를 넣으면 3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즉, 구멍이 나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함수값과 극한값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쭉쭉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좌극과 우극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다음 함수는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은 서로 같음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유리함수, 절대가수 보완함수, 가우스, 희한한 함수들은 극한값 조사할 때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이 같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fx를 함수를 찢었을 때 있지요. gx라는 함수로 hx라는 함수로 구간을 주는 거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a보다 클 때, 이렇게 함수가 톡 찢어져 있을 때, 구간별로 구분한 함수가 있을 때, 자, a에서 좌극한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 좌극한, 작다며. 그럼 얘를 따라가야지, 정의된 대로. 우극한은 얘가 큰 거잖아. 우극한은 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 구할 때는 얘를 따라가고 우극한 구할 때는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따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더 대표적인 내용이지 않겠나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 함수는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좀 뭔 소리죠?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1차 함수 쭉 갑니다. 2차 함수 쭉 갑니다. 3차, 4차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프가 하나도 끊어진 게 없어요. 꺾인 것도 없고 보들보들하게 쭉쭉 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한 좌우 극한 어차피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함수는 항상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 단에 나오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판단할 수 있다. 특강 해설 뭐 저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